내란죄가 아니라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그리고 각 해외로 전파되는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대통령의 그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두세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사항입니다만은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었잖아. 그럼 비상계엄을 어떻게 선포하냐고요. 그럼 자기가 생각하기에 비상이니까 비상계엄 선포해야지.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나라지 통치자의 본인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원 변호사가 오늘 오전에 외신 기자들 만나서 입장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어요. 당당한 입장이다. 국민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고 충격을 느끼게 한 데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 쟁점이 될 현안에 대해서는 시시비비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내란은 무엇이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가 내란입니다. 형법 87조고요. 그럼 국헌문란은 뭐냐? 강압으로 국가기관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막는 것. 그것이 바로 국헌문란이에요. 합법적인 폭력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군을 동원을 해서 국회가 기능을 못하도록 했잖아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그러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선관위 개헌군이 들어가서 서버 확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치활동 하지 못하도록 포고령에 내세웠고 국민의 기본권, 언론의 자유 다 본인들이 제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내란죄지 이걸 내란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법률적인 판단과 인식이 상당히 의아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했죠. 체포명령을 왜 하겠는가. 정치인들 체포명령 왜 하겠는가 이러는데 했다면서요. 그 군인들이 나와서 다 주장을 하고 증언을 해줬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본인 사살 위협,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뭘 알고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교감하에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인가 라는 좀 의심은 들지만 지금까지 관련된 당사자들의 증언과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를 보면 내란죄가 아니다.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이거의 느낌이 뭐냐면은, 외국에서 이제 이 우리나라를 볼 때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것 같아요. 이번 이제 비상계엄과 이거를 탄핵을 보면서 외국에서는, 이런 게 다 가능하구나, 한국에서는. 계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도 그거를 의회가 뒤집고 시민들이 뒷받침해가지고 가능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어쨌든 취약했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시민의식으로 또 바로잡을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과 이런 것도 그렇게 비슷하게 맥락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거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를 폭력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서로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절차에 따라서 법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비춰질 텐데, 문제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완강하게 법적으로 저항을 하고 이제 궤변을 늘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한 게 뭐 이제 며칠째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외신 기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한 건데 뭐 국헌문란인가 아닌가, 폭동인가 아닌가 쟁점을, 그리고 이제 통치행위인가 아닌가, 요거 세 가지가 이제 앞으로도 헌재나 이런 데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걸 떠나서 이게 내란이 아니다, 국헌문란이 아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본인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런 주장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찬탈하냐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러면은 헌법에 왜 내란이나 외환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대통령은 내란을 이 논리면은 절대 내란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데 왜 내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와 맥락을 이제 전혀 무시한 아주 무식한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 계엄이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이제 영국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게 지금 청교도 혁명하고 명예혁명 시절이 상당히 이제 생각이 나요. 찰스 1세가 청교도 혁명 이제 크로멜이 이제 뭐 무력으로 진압해가지고 찰스 1세가 처형당했고요. 명예혁명에서 이제 쫓겨났죠. 그때는 이제 무혈, 이제 피를 안 흘렸다라고 하는데, 그때 찰스 1세가 계엄령을 엄청 발표했어요. 예, 마셜로. 자기가 왕이었는데, 그때 왜 의회가 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니까 의회랑 또 같이 못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내전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불리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왕이 내전을 일으킨, 그 왕하고 이제 대통령은 다르지만은 이미 그래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에 내란이나 외환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왜 대통령이 내란을 못 일으킵니까? 이게 내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동조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맥락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 뭐 이건 결국은 질질 끌겠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예. 자꾸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그때 상황이 국가 비상 사태라고 판단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는 같은데, 권력을 가진 분이 그런 식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엄 선포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시는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사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변은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 그리고 전쟁까지는 이르진 않았지만 경찰력 가지고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소요 사태, 그리고 다른 나라가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걸 사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도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었잖아. 그럼 비상계엄을 어떻게 선포하냐고요. 그럼 자기가 생각하기에 비상이니까 비상계엄 선포해야지,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나라지, 통치자의 본인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 내란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딨냐라고 했어요. 근데 불쏘시개님이 국회에 군인이 총 들고 들어왔는데 전 국민이 꿈을 꾼 거냐. 이것도 생중계된 장면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회에 총 들고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눈 이 장면도 사실 모든 국민이 보고 전 세계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약간 의아한 게, 석동현 변호사가 사실 SNS에 네. 본인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을 대변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교감하고 조언을 주고받는